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의 자료 해석과 관련된 내용 및 지난 주말 중국 현지 테슬라 경쟁 차량 제조사 R&D 부문에 일하시는 테슬라 투자자 및 장기 투자자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테슬라 커뮤니티 분들과 스페이스로 나눈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트로이 테슬라이크님과 관련된 경우 어제 여러모로 의아한 자료 해석과 자료 공유 방식을 보이셔서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참 컸습니다. 이 실망감 때문에 어제 바로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오늘 관련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의 자료와 의견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제가 큰 실망감을 느꼈는지 정리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주장한 내용이다가 아니라 그 주장의 자료와 해석이 타당하냐인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테슬라이크님의 자료 해석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먼저 어제 테슬라이크님이 올린 테슬라의 50% 성장 목표 타겟과 관련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도 50%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량과 인도량을 각각 정리하여 올리며 인도의 경우 50% 성장 가능성을 1%로 평가하는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인도량 50% 성장 달성을 위해 필요한 4분기 인도량 수치 및 이 수치의 인도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 자체는 객관적으로 맞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은 상하이의 봉쇄로 인해 기가 상하이 생산 가동이 중단되는 아주 예외적인 악재가 있었음에도 훌륭한 성장을 성취했는데 마치 2022년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 50%가 테슬라에서 정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인 것처럼 표현하며 이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장이 테슬라가 목표에 실패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매 분기 어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전망에 나오는 일관된 표현입니다. 단연에 걸쳐 평균적인 50% 인도량 증가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표현이 지난 7분기 동안 바뀌지 않고 나온 표현이며 가장 공식적인 테슬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매 분기 어닝콜을 통해 조금 더 상세한 경영진의 분기별 인도량 예상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관련된 어닝콜 내용을 근거로 테슬라이크님이 올해 50% 인도량 성장을 테슬라의 목표로 해석하였는데 사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을 어닝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지속했음에도 그 큰 틀 안에 들어가는 작은 내용을 오히려 더 큰 목표치인 양 해석한 것 자체도 문제이며 더 큰 문제는 상황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이 근거로 삼은 어닝콜 내용을 보면 2022년 1월 26일에 진행된 2021년 4분기 어닝콜 내용에서 2022년 편안하게 50%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 말을 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고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다시피 코비드 사태로 인해 상하이가 봉쇄에 들어갔고 기가 상하이의 생산 중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기 전 과거 주장을 들고 와서 올해 테슬라의 타겟이 50%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테슬라이크님의 자료 수집 능력과 자료 해석 능력의 갭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수준 떨어지는 모질이들,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모질이들이나 할 만한 멍청한 해석 혹은 의도를 가진 해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이크님이 정말 열심히 테슬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해 주셨기에 저도 분명 이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과거 트위터를 통해 감사 인사와 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대화도 나누었기에 특히나 제 마음이 좋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자료와 관련된 공헌은 분명 감사히 평가받아야겠지만 공식적인 단연간 50% 평균 성장률 자료가 존재함에도 코비드 발생 이전의 어닝콜 대화를 근거로 2022년 테슬라의 인도량 목표를 50% 성장이라고 해석한 내용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올해 4월 20일 어닝콜 역시 같은 맥락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당시 기가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중국이 그토록 긴 장기 봉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이 어닝콜에서도 50% 혹은 그 이상의 성장이 여전히 오래 성취할 수 있는 수치이다라고 언급한 어닝콜 내용을 근거로 썼습니다. 지금은 과거 발생했던 상하이 봉쇄라는 예상치 못했던 외부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끝난 시점인데, 당시 이 봉쇄가 발생하기 전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져와서 너 옛날에 했던 말이 있으니 전세계 전염병이 생겼든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 식의 꼬맹이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닝콜 내용은 7월 20일 상하이 봉쇄가 끝이 난 다음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50%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푸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50%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아주 자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이 여기서 여전히 50%를 위해 노력하겠다를 테슬라의 올해 인도량 목표가 7월 20일까지도 50%였다로 해석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솔직히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료 해석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자료 수집 능력만 특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인가? 전 정말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 및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어닝콜에서 세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앞두고 50%를 기준점으로 설정하려고 한다는 게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자료 해석만큼이나 큰 실망감을 제게 안겨준 내용이며 역시 어느 포인트에서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트윗은 4680의 대량 생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 제가 4680 배터리 정리 영상에서 살펴봤듯 지금 4680 대량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음극재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건식 공정을 양극재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680 생산량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이 건식 공정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궁금하다는 트윗이 올라왔고, 여기에 테슬라이크님이 4680 생산이 멈추었다는 답변을 합니다. 답변 트윗 전체 내용입니다. 건식 공정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다. 4680 생산은 멈추었습니다. 테슬라는 4680 대량 생산을 위해 신규 설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외부 3자 기업에게 예전에 맡겼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트윗입니다. 건식 공정이 멈추었다는 말인가요? 4680 포맷은 다양한 배터리 공급업체들을 포함해서 건식 공정 없이 2023년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로이님의 답변입니다. 테슬라 K2 로드에서 4680 생산이 멈추었습니다. 일단 트로이님 답변 중 전 아주 높은 확률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위 첫 번째 트윗에서 신규 설비를 외부 기업에 전적으로 맡겼다고 해석될 수 있게 적은 글입니다. 당연히 여러 개의 외부 기업도 참여하지만 테슬라 내부의 테스트에 더해 함께 참여하는 외부 기업 및 연구시설과 테슬라는 아주 밀접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걸 외부 기업에 일임한 것 같은 뉘앙스를 띠는 트윗을 올렸다는 것도 먼저 제 눈살을 찌푸러지게 하는 트윗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욱 안타까운 내용은 원래는 자료의 소스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이번 트윗은 자료 소스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2 로드 파일럿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4680 생산을 중단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트윗에서 말한 신규 설비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멈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은 생산 중단과 관련된 믿을 만한 소스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무엇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식으로 중요 내용을 툭 던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테슬라와 관련된 모든 퍼드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스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것이기에 역시 참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너무 질 낮은 자료 해석에 이어 이번 내용은 자료 내용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소스 제공 없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툭 던진 거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트윗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너무 많을 정도로 하루 만에 이상한 트윗을 너무 많이 남겼기에 몇몇 노이즈가 클 수 있는 주요 트윗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일시적인 판매 가격 문제가 있다는 트윗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말에 테슬라 커뮤니티 투자자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국 테슬라 경쟁 전기차 업체 R&D에 근무 중이신 투자자분께서 나눠주신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경쟁사에서 근무하기에 더욱 명확히 보이며 중국 내에서 테슬라와 비교할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즉, 테슬라 차량을 같은 전기차로 비교하기엔 제품 자체의 퀄리티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중국 테슬라 구매층과 대도시 차량 번호판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를 이해하고 나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 기업의 전기차보다 훨씬 비싼 거는 물론 사실이지만 제품 판매의 타겟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가 주요 타겟이며 이 타겟층은 상대적으로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고객층입니다. 테슬라 차량의 질을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며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번호판 자체를 얻을 수가 없기에 전기차 구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산다고 무조건 주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번호판에 당첨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서 사야 되는데 당첨 확률 자체가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무조건 번호판을 주며 내년부터는 PHEV를 제외한 테슬라 차량 같은 순수 전기차만 해당되기에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번호판을 위해서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테슬라를 구매하는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는 아직 국내외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수요와 관련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과거 다루었던 영상을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 동안 올린 트윗 중 문제가 있는 트윗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4분기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이 예상한 테슬라 인도량을 40만 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분기 대비 20% 가깝게 올라간 수치이긴 하지만 생산량 대비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이 근거로 수출 웨이브를 없애는 과정에서 4분기 인도량이 내년 1월로 밀려 집계가 되기에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계 연도가 끝나는 12월은 일반적으로 재고를 최대한 판매하는 정리가 일어나는 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극단적인 4분기 인도 물량 하락이 기록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주말 진행된 테슬라 커뮤니티 투자자 모임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2018년 이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은 고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너무나 많은 눈사라기 같은 햇빛이 조금만 생기면 사라질 퍼드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눈사라기들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같은 시기에 장기 투자자께서 해주신 인상적인 말씀을 공유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8년도에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부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큰 논쟁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주류 매체에서는 테슬라의 부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숏셀러들이 미쳐 날뛰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누군가 테슬라가 부도할 것이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모질이 소리라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노이즈일 뿐인 것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이 결코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노이즈를 판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투자자 본인의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통찰력이 되었든 노이즈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 해석 능력이 되었든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 노이즈에 다 떨어져 나갔을 것이며 지금 노이즈 정도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결국 마음고생만 심각하게 하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2018년 뉴스들을 살펴보며 내가 그때 투자했다면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 중 제대로 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할까?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